희한하게, 자, 봐요, 한번. 여기 지금 제가 이 막셀 방정식에서 잠깐 써머리 하면 요 시간에 대한 텀을 다 고려한 4대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빈 공간이라면 차지도 없고, 그리고 전류도 없고, 한 식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E하고 H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양변의 컬을 취했더니 벡터 아이덴티티를 쭉 유도를 해서 보니까, X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미분하고 T에 대한 2차 미분이 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죠. 근데 요거를 미분 방정식 풀라고 보니까 임의의 식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거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vt라는 식만 만족하면 요거를 다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이걸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마이너스 vt라는 거는 fx를 시간에 따라서 vt만큼 평행이동 시킨 건데, 희한하게 t를 증가시켜 나가면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빈 공간에서 전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평행이동하는 식이 딱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 이 빈 공간의 전기장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기장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석을 갖다 놓고 들고 사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장이 바뀌죠. 그럼 자장 주위에 뭐가 바뀝니까? 전기장 바뀌죠. 전기장 바뀌면 이게 빈 공간에서 전기장이 바뀌니까 여기 주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이 바뀌니까 그것도 자기장 바뀌죠. 바뀌고 또 전기장 바뀌고 자기장 바뀌는데, 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행판 충전기를 갖다 놓고 여기에 딱 했을 때 전류를 스위치 딱 키면 어떻게 됩니까? 키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흐르죠. 전기를 신호하다 보면 과도적으로 펄스 딱 흐르거든요. 그 펄스 되면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자리 생기고, 그 자리 생기면 빈 공간에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전기장 생기고, 자리 생기고, 이게 또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빛의 속도로 보여지죠. 그죠? 그럼 매질 속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질 속에서는. 매질 속에서는 뮤0 입실은 제로가 아니라 뮤 입실론이죠. 그러면 입실론이 유전율이 큰 제는 어떻습니까? 느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리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느리게 가겠죠. 빛이 바깥보다 느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를 한번 이게 탱크가 있으면, 탱크가 있어요. 탱크 쭉 가다가 가요. 이렇게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으면 물을 먼저, 얘가 먼저 만났거든요. 여기가 물이고, 여러분 물 속에 있고, 제가 지금 공기에 있다 생각해보면 바퀴를 돌면서 가는 차 가잖아요. 그죠? 딱 갑니다. 가다가 여기에 딱 만났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있으면 어느 쪽 바퀴가 먼저 물을 만나는 겁니까? 왼쪽이죠. 왼쪽이 만나면 얘가 좀 느리죠. 느리니까 오른쪽 어땠습니까? 빠르죠. 빠르니까 이래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돌아가겠죠. 이래 돌아가서 이래 돼서 그 다음부터 같이 물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다. 이래 가면 그 물이 있으면 쭉 가다가 여기 올라다 뭐가 먼저 만나요? 얘가 만나죠. 오른쪽 만나니까 느리죠. 이렇게. 자, 다음에 자석 주의를 드립니다. 자석은 뮤가 어떻습니까? 페라이트 코어는 뮤가 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뮤가 커도 얘는 코발트다. 너무 크죠, 오늘. 너무 큰데 빛속도가 많이 줄겠죠, 그죠? 똑같이 그래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빛속도 전자기판 속도가 우연히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V는 요 X 플러스 V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그립니다. 웨이브 이퀘이션. 따라해볼 웨이브 이퀘이션. 예,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파동 방정식.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지나갈 때 이래 되는 거죠. 이런 파다, 규칙적인 파다.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여기서 모양이 같습니다. 이게 람다 하나의 파장에 대해서 그 다음 파장으로 갈 때 이게 f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 x 더하기 람다는 x 더하기 람다는 x에 대해서 x 더하기 x 더하기 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x 플러스 마이너스 vt라 했는데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는 베타 x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고 베타를 묶어냈을 때 베타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분의 오메가의 t가 되고 얘는 베타의 x 플러스 마이너스 vt가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보면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오메가 t 이런 많이 봤죠, 그죠? 오메가 이렇게 표현되면 뭡니까, 여러분? 각속도죠, 그죠? 우리가 각속도라 그러고 베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상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인 함수 이런 모양 자체가 이래 돼 있을 때는 얘가 베타를 람다분의 2파이 라 그러고 V는 베타 오메가 이런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F에 x 플러스 마이너스 VT를 앞에 개수를 넣어서 베타 x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얘를 이제 위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위상 0에서 0, 2파이 이런 식의 위상으로 표현하는데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를 얘를 앵귤러 프리퀀시 각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우리가 웨이브 랭스라 그러고 웨이브 랭스 그리고 이제 오메가를 프리퀀시 그리고 이 베타를 전파 상수 겁니다. 프로파게이션 넘버 전파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할 때는 얘를 kx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동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냐면 간단한 파동 방정식에서 하늘에서 진행하는 전자파가 기술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이런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희 교수님 여러분 알지 않아요? 전상훈 교수님 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재성 교수님 알죠? 네, 그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빈 공간에 쫙 이래 전파를 뿌려가지고 딱 받으면서 많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네 휴대폰에 쓰이는 주파수만 골라내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테나 모양이 이래 짝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런 막대기가 철 막대기가 있으면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위아래 전류 흘려주잖아요, 그죠? 흘려주면 요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수업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게 많이 오네. 평소에 안 오다가 꼭 전자기학 수업 시간에 일이 많이 와요. 제가 수업하는 거 또 오네. 누가 이래 보내지? 예, 이렇게 딱 이래 되고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막대기를 해놓으면, 자, 막대기, 금속 막대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파동을 해서 해보면, 여기가 전류가 제일 세고, 오히려 약하다 그러면 하나에 이렇게 된 걸 세보면, 한 반파장 될 수 있겠죠, 반파장. 여기 끝에 전류 없을 거고, 여기 없고, 여기 전류 제일 세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기장이 여기가 전류 제일 세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딱 반파장에 대한 길이인데, 여러분 많이 쓰는 그 라디오 주파수가, 여러분 잘 듣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입니까? 추천. 혹시 9를 4로 나눠서 반이 되는 94.5MHz? 기억나는, 라디오를 안 들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매체가 라디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때는 라디오 만들고 되게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한 2분의 람다다 생각해 보세요. 2분의 람다 정도 파장에, 제가 람다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왜 자꾸 오지, 이렇게? 람다인데, 여러분 그 말 100MHz다. 100MHz면, 얘는, 이 주파수 F거든요. F고, F는 오메가가 2파이 F. 이래 되는데, 이게 V가 이제 베타분의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V는 베타분의 오메가, 베타가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2파이고 오메가가 2파이 F라서 이게 이제 약분되면서 F에 나누기 F 람다거든요. F 람다가 되는데 여기서 요 식을 이제 그 V를 3 곱하기 10 8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8성이고 100MHz면 10에 8성 람다죠. 그죠? 람다니까 이 람다는 3m죠. 그죠? 3m죠. 100MHz 정도면 라디오 주파수 있죠. 100MHz가 된다 그러면 100MHz면 파장이 3m 정도 되는 거죠. 3m면 이 정도 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이번에 반파장만 되거든요. 1.5m만 긴 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 제일 잘 듣는 거는 100MHz가 제일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딱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100MHz 말고 여러분 AM 라디오는 몇 헤르츠입니까? AM 라디오. AM 라디오도 잘 모르겠죠? 이건 한 100kHz쯤 되거든요? 한 10kHz, 100kHz 해봅시다. 100kHz. 100kHz면 이게 10에 3선 내려오는 거죠? 10에 3선 내려오면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3km가 되죠? 3km 되죠? 그러면 이게 3km 정도 되는 그런 철이 있으면 걔가 안테나가 되는 거죠. AM 라디오는. 그래서 해보면 제가 일생활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철도 있죠. 철도가 쭉 이렇게 KTX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 부산 거리가 500km 되잖아요. 그죠? 500km 되는데 그럼 걔는 저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조그만 전도 실이잖아요. 그죠? 실이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길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좋은 안테나가 있죠. 그죠? 딱 받아서 걔가 KTX 안테나 요 레일을 따라서 이 외계에서 날아오는 전기장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 주파수에 맞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KTX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바깥 날아오는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전기장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한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막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런 시간에 대한 변하는 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매질에 관한 것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매질에 관한 얘기했는데 매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요 뮤제로 입실론제로 했는데 요게 뮤 입실로 바뀌면 되는데 물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DC 여러분 무한대로 통과합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 못 가죠? 왜 못 갈 것 같아요? 에너지가 떨어지죠? 에너지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 전기장이 딱 걸려있으면 그게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빈 공간에서는 움직일 차지가 없죠. 근데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전자기파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저기 딱 걸리면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바닷물 속에 차지가 있죠. 그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니까 저기서 요래로 바뀌면 이온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군대 관련 이제 프로 보면 좌로 돌아, 뭐 우로 돌아 이런 뭐 좌양자, 우양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좌양자, 우양, 우 이래다가 우리 복학생들 있으시잖아요. 나와보려고 잘할 것 같아요. 했죠, 그죠? 네, 했으니까 좌양자, 우양우 빨리 하게 되면 못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나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게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거든요. 이때는 에너지 손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오케이, 이제 에너지 손실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매질이 있으면 에너지 손실도 있겠구나. 열로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안에 정렬되는 게 왔다 갔다 바뀌겠구나 하는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휴대폰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네? 철로 쌓여있잖아요. 철로 쌓였는데 안에 전파를 보내면 전기장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죠? 나가려고 하는데 금속이 있잖아요. 금속이 있으면 금속으로 딱 비추면 금속에 뭐가 많습니까? 차지가 많잖아요. 차지가 많으니까 가려고 보니까 얘가 엉뚱하게 흔들리는 게 많죠. 막 흔들리니까 또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실컷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 표면에서 전자 흔들다 끝나거든요. 그래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사 안 되는 쪽으로만 로스가 없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요 속에서만 가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막 쓰고 있으면 옆 친구가 계속 쓰고 있는 그 전파가 계속 거울 속에 반사되듯이 안에 딱 갇혀있는 형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 갇혀져 있는 전자기파가 되어 있는데 그 갇혀져 있는 전자기파가 속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형성이 되는데 아까 이 파장이 몇 메타 정도 그랬습니까? 100MHz면 3m, 기가헤르츠면 30cm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00MHz다. 그러면 3m가 되면 엘리베이터 속보다 훨씬 크죠? 근데 3GHz 되면 이게 30cm 되거든요. 딱 30cm면 눈에 딱 보이죠, 그죠? 보이니까 여기 한 파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속에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딱 맞게 이게 기타 현처럼 곳에 갇혀가지고 딱 정상파를 이루거든요.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안에 딱 보면 딱 진도 가는 모드가 딱 갇혀서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파동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파장이 이런 걸 빨리 좀 지나가서 설명했거든요.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고 요번에는 제가 녹화해서 다 분명 올려놓을게요. 올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그랬는데 이걸 복습을 꼭 다 하고 월요일날 볼까요, 여러분? 예, 좀 내용 어렵지만 다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